지금부터 우리 제6강 유가증권 요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운용 목적으로 라고 나왔죠. 일단 이렇게 나오면 일단 답은 뭐냐면 단기 매매 증권, 단기 투자 자산 해도 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으로 군자 상사 발행 즉시 100주 이런 말 나오면 과감하게 삭제. 100주를 주당 7,000원에 구입하다라고 나왔죠. 취득시 수수료는 뭘로 처리할까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 참고로 취득시 수수료는 취득가에 넣는 것이 맞아요. 원래 원칙은 취득시 들어간 부대 비용은 취득가에 넣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이 사례만은 단기 매매 증권을 매입할 때만은 이때 수수료 비용 900번대를 쓰도록 되겠습니다. 이때만은 수수료 비용 900번대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예금이 인아웃, 아웃, 보통 예금 아웃 시켜주시고 단기 매매 증권 잡아주시고 이때는 100주에 곱하기 7,000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100주에 7,000원 잡아주시면 되고 이때 취득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900번대 수수료 비용 다 확인하겠습니다. 수수료 비용 이렇게 900번대를 쓰시면 돼요. 이거 별표. 수수료 비용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거의 다 800번대를 쓰게 될 건데요. 얘만 900번대를 씁니다. 그리고 원래 매입 시 수수료 비용은 매입가에 넣는 것이 맞는데 얘는 단기 운용 목적, 즉 단기 매매 증권일 때만 900번대로 구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산의 증가와 비용의 발생이 일어났으므로 얘는 혼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겠죠. 다음 문제. 자, 사실은 지금 위의 문제랑 똑같아요. 위의 문제랑 거의 동일한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장기 투자 목적으로 이 키워드는 안 되겠지만 원래는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아요. 단기의 키워드도 없고 만기의 키워드도 없을 때는 이때 쓰는 개념 과목 이름은 매도 가능 증권이죠.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을 여기까지 매도 가능 증권을 주당 12,000원의 가격으로 1,000주를 매입하였으며 그러니까 12,000원의 가격으로 곱하기 1,000주를 매입하였으며 이 매입 과정에서 카카오증권에 8만원의 수수료가 발생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수수료랑 동일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수료랑 동일한 건데 얘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놈을 썼고요. 수수료 비용이라는 놈을 썼는데 얘는 수수료 비용을 쓰지 않습니다. 얘는 매입가에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8만원을 똥그리 따 모아가지고 뭐라고 쓰냐면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합니다. 대충 봐도 1208만 원이네요. 1208만 원. 매도 가능 증권이라 잡고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였다 했으니까 밖으로 아웃 시키시면 되겠죠. 다 확인하겠습니다.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잡아주고 대변에는 보통 예금 잡아주고 절대 수수료 비용으로 쪼개지 않는다라는 것이 포인트죠.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를 뭐라고 하냐면 차량 운반구라고 합니다. 차량 운반구. 차량 운반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액면 금액 100만원의 10년 만기 무이자 국광채를 액면 금액으로 그러니까 100만원으로 현금으로 매입했다라는 고 거죠. 일단 현금이 나갔어요? 들어왔어요? 나갔습니다. 일단 적었고 여기 뭐 적냐 이거죠. 와, 아주 정확합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봤더니 차를 사기 위해서
차를 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국공채를 사게 된 거죠. 맞죠?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네요. 차량 운반구가 답이 아니네요. 차량 운반구가 답이 아니네요. 어, 차량 운반구를 사기 위해서 산 국공채이지만 얘는 해당 국공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예정이고 이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채권으로서 이때는 만기 보유 채권으로 씁니다. 그때는 만기 보유 증권이죠. 만기 보유 채권. 만기 보유 채권으로 외워주시면 좋고 실제 적을 때는 만기 보유 증권으로 적는 것이 맞겠죠. 만기 보유 증권의 정의가 만기까지 보유하고 보유할 수 있는 능력과 의도와 능력이 충분할 때 얘를 만기 보유 증권으로 한다. 다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뒤에 나오긴 나올 건데요. 만약에 100만 원짜리를 시가 100만 원짜리를 뭐 105만 원에 샀다면 이때 이 5만 원은 이때 100만 원은 여전히 만기 보유증권으로 가고 이때 5만 원은 차량 운반금으로 가요. 이때 5만 원은 그러니까 시세보다 금액을 비싸게 사면 비싸게 산 부분은 사살 때 들어간 부대비용으로 봐요. 그때는 차량 운반구로 쓰는 것이 맞아요. 그때는 뒤에 나오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단기 운영 목적으로 이 말은 답은 단기 매매 증권이 되겠죠. 단기 운영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군자 상상 주식 100주 취득가액 자체가 현재 얘가 장부가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부가액이 얼마로 되어 있냐면 70만 원 되어 있는 놈을 75만 원으로 증액시켜라 라는 말이죠. 그림으로 그리면 지금 7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놈을 지금 얼마로 바꿔라? 75만 원으로 바꿔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만큼만 더 업시키면 되죠. 얼마만 더 인시킬까요? 5만 원.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5만 원만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 때 뭐라고 적을까요? 여기는? 자, 힌트 드려볼게요. 단기 매매 증권 땡땡 이익입니다. 땡땡이 들어갈 글자는 1번 평가이다, 2번 처분이다. 평가죠. 맞죠? 얘는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또 갖고 있다가 얘가 금액이 올라가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이렇게 쓰는 것이 맞겠죠. 맞지요? 네. 오른쪽에 덩하니 이익이 하나 있으니까 얘는 이제 뭐라고 쓸까 여기에는 손익거래다 라고 쓰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기말 현재 단기 운영 목적으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답은 단기 매매 증권. 단기 운영 목적으로 보유 중인 군자장사의 주식 100주 취득가액이 현재 얼마다? 아하, 얘는 지금 현재 70만 원으로 잡혀있던 놈이 얼마가로 평가가 지금 되는 상황이다? 68만 원. 그러면 2만 원만 금액을 까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든다. 맞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 인이다. 아웃이다. 아웃. 오른쪽에 단기 매매 증권을 얼마 아웃시킬까요? 자, 2만 원 아웃시키고 자, 이때는 단기 매매 증권 땡땡 굿. 손실을 써야 됩니다. 맞아요. 손실을 써야 됩니다. 왼쪽은 손실, 오른쪽은 이익. 이때 이 칸 안에 들어가는 글자는 평가 손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영업의 비용입니다. 비용 발생. 한쪽에 비용 발생이 떴으니까 여기는 손익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단기말, 장기 투자 목적. 장기 투자 목적의 키워드는 될 수가 없지만, 여기 뭐 얘를 매도 가능 증권으로 해놨네요. 매도 가능 증권의 내역은 다 한 것 같다. 자, 요게 이제 계산해 보면 얘가 1,100만 원짜리예요. 1,100만 원짜리가 얼마로 바뀐다는 뜻이죠? 1,000만 원으로 바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림상 여러분들이 그림이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림으로 인식하는 연습을 하면 차후에 좋아요. 차후에. 그래서 1,100만 원짜리가 얼마로 바뀐다? 1,000만 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얼마? 마이너스 100만 원 잡으시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100만 원의 의미는 매도 가능 증권이 in이다. out이다. 아웃. 얘를 아웃 시킬게요. 100만 원 아웃 시키고 이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그렇죠. 손실이죠. 왼쪽은 손실, 오른쪽은 이익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뿅뿅뿅뿅. 평가 손실은 손실이니까 여기랑 마찬가지로 비용일 것 같은데 자본입니다. 하하.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자본은 진하게 안 해요. 얘가 좀 특이한 놈이에요. 얘가 기타 포괄손익 누계에 들어가는 자본입니다. 아직까지 자본까지는 깊게 안 들어갈 건데 일단은 자본이에요. 세탁기에 뭐가 뽀글뽀글 올라와요? 기포. 자, 기포라고 할게요. 이걸 기포라고 많이 합니다. 기포. 기타 포괄손익 누계. 자본금 종류 몇 가지? 아니, 자본의 종류 몇 가지? 자본의 종류는 5가지죠. 5가지 중에서 그 중에 한 가지가 기타 포괄손익 누계. 들어본다 정도만 이해를 가졌어요. 단, 얘는 처분 손실은 비용 발생이 맞아요. 처분하는 것은 비용 발생이 맞는데, 평가는 아니에요. 평가는 자본입니다. 예, 좀 특이합니다. 자, 다음. 자, 오른쪽에 매도 가능 증권은 자산의 감소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뿅. 자산과 자본만의 거래는 교환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말, 장기 투자 목적으로 매도 가능 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똑같은 문제죠? 좀 쉽게 접근하시면 1,100만 원짜리가 얼마가 된 거다? 1,300만 원이 된 거예요. 여기가 1,000만 원이었는데 1,300원이 된 거죠. 플러스 뭐 하면 된다? 300 하면 되죠.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의 위치는 왼쪽이죠. 여기가 매도 가능 증권. 여기는 뭐라고 쓸까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2 맞습니까? 그래서 답 확인할게요. 뿅뿅뿅뿅뿅. 이거 뭐죠? 이야, 눈치 좋습니다. 자본입니다. 자본. 평가 손실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자본으로 분류가 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아이고, 머리 아파. 자, 이런 문제 과감하게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오케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답은? 오케이. 단기 매매 증권. 요거 하기 전에 팁 하나 먼저 한번 뿌리고 갈게요. 팁. 매각 시에는 어떤 것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예요. 장보가에서. 명언입니다. 매각 시에는 장보가액이 뭐냐고요? 책에 적혀 있는 금액, 이렇게 장부, 우리 책이라 그러죠? 책에 적혀 있는 금액으로 그대로 아웃시켜 주어야 합니다. 자, 문제는 다시 한번 볼게요. 단기 매매 증권을 목적으로. 요거는 단기 매매 증권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어떠한 경우든 다 그래요.
당해연도에 취득했던 주식 1,000원짜리가 구입가가 얼마냐면 만원. 이럴 때 나오는 이 액면가는 과감하게 날리셔야 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액면가는 앞으로 자본과 사채 거래에서만 필요해요. 얘는 자본하고 사채 거래에서만 필요해요. 사채 거래에서. 그 외에는 다 이렇게 날리셔야 됩니다. 주당 만원, 이게 그러면 장부가 이제 얼마 되어 있냐면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되어 있는 이 단기 매매 증권을 얼마에 처분했다? 오케이. 느낌은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이익이죠. 얼마 이익이죠? 200만원 이익이죠. 맞죠? 200만원 이익이죠. 이거를 회계상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각할게요. 여기에 단기 매매 증권 아웃되죠? 얼마 아웃되죠? 1,000만원 아웃됩니다. 1,000만원 아웃되고, 어디에? 보통 예금이 얼마 적을까? 오케이.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어디가 불균형이 발생됐죠? 여기에 불균형이 발생된 것이 확인됩니다. 됐습니까? 오른쪽은 이익이다, 손실이다. 무언했는데요. 단기매매 증권을 처분했죠. 그래서 이걸 처분이익이다 라고 합니다. 다 확인하겠습니다. 뿅뿅 뿅뿅뿅뿅 이렇게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얘는 수익의 발생. 처분 이익과 처분 손실은 단기 매매 증권이든 매도 가능 증권이든 상관없이 전부 다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개 섞였네요. 혼합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9번 문제. 자, 똑같은 논리고 이때 팁 하나 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좀 써볼까요? 웬만하면 뭐 약간 근데 아니면 거의 다 아니면 무조건에 쓰기 좀 그렇네요. 수수료 비용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세요. 최후의 보류는 수수료 비용을 쓰는 게 맞아요. 정말 쓸 게 없다 그러면 수수료 비용을 쓰는 게 맞는데 웬만하면 수수료 비용 안 쓴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되고 사실상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 수수료 비용 쓸 일이 없을 겁니다. 안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손실로 보시면 돼요. 수수료 비용 쓰지 않고 손실로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볼게요.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100주를 주당 8,000원에 처분했고, 그러면 주당 8,000원인데 몇 주예요, 지금? 100주. 그러면 들어온 돈이 얼마예요? 그럼 보통 예금에 들어온 돈은 일단 돈만 잠깐 써볼게요. 80만원 먼저 써볼게요. 80만원이 들어올 예정인데, 맞죠? 80만원이 들어올 예정인데, 수수료 얼마가 차감됐죠? 빼기 2만원 쓸게요. 2만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됐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78만 들어왔죠, 뭐. 그런데 요때 나갈 여기는 단기 매매 증권 적을 거예요, 제가. 단기 매매 증권으로 적는데 여기 뭐라고 적어야 돼요, 금액은? 자, 매각 시에는 어떤 가액으로? 장복가액으로. 자, 매각 시에는 장복가액. 물론 이 문제에서는 취득가액이 장복가액과 좀 동일하죠. 왜냐하면 취득했던 금액 그대로 적혀 있으니까 장복가액 이꼴은 취득가액. 그런데 개념상 볼게요. 처음에 사왔을 때 가액은 취득가액이죠. 그러다가 얘가 한번 평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맞죠? 올랐다고 치든 떨어졌다고 치든 이때는 장복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지만 이때는 장복가액이 달라지죠. 취득은 처음에 사올 때 가액을 취득가액이라고 하고 장복가액은 장부에 적혀있는 금액을 장복가액이라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사올 때는 당연히 취득가액과 장복가액이 동일하지만 중간에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연말에마다. 평가를 하게 돼서 금액에서 변동되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이 동일한 상황이네요. 어쨌든 주당 10,000원이다. 그럼 여기 얼마 적으면 된다? 100만 원이 되는 거죠. 오케이. 왼쪽과 오른쪽 비교하니까 이쪽이 지금 모자라다 맞죠? 이쪽이 22만 원 부족하네. 22만 원을 뭐 쓰면 된다? 바로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비교 한번 해볼게요. 답 적고 나서 비교 한번 해볼게요. 뿅뿅뿅뿅뿅뿅뿅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이렇게 답을 적으면 되는데 이제 어떤 경우에 오답인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쓰면 오답이에요. 보통 예금이 78만 원이고 여기서 연마 있죠, 연마. 연마를 수수료 비용 이렇게 쓰면 오답이래요, 말이야. 안 쓴다고 했는데 수수료 비용을 2만 원 쓰고 나머지를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로 쓴다면 이렇게 쓴다면 얘는 오답입니다 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수료 비용 안 쓴다고 했는데 썼다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수수료 비용은 처분 손실에 포함시키는 게 맞아요. 이해했죠? 처분 손실은 수수료 비용은 처분 손실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 오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 문제에서 뭐라고 일러줬어요? 수수료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수수료 비용을 쓰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웬만하면 수수료 비용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여러분들 시험 칠 때 정말 이런 추심이라는 단어 때문에 쓰는 수수료 비용 외에는 수수료 비용을 쓸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계속 그럴 거예요. 수수료 비용 쓰지 마세요. 수수료 비용 쓰지 마세요. 이렇게 수수료 비용 안 쓴다라고 생각하면 좀 편합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이게 뭐예요? 단기 매매 증권 문제가 나오면 날린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얼마에 구입했다고? 1,000원에. 자, 매입 시 들어간 수수료만 수수료 비용 쓴다 그랬죠? 매입 시 들어간 수수료 비용. 그 단기 매매 증권은 1,000만 원 쓰고 이때 매입 시에만 수수료 비용 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수수료 비용 몇 번 때 써야 돼요? 그렇죠. 900번 때. 만약에 시험에 800번 때 쓰면 빵점. 이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확인하겠습니다. 뿅뿅뿅뿅뿅. 현금이 나갔으니까 이때는 출금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자산과 비용이 섞여 있네요. 이때는 혼합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다음 문제. 장기 투자 목적으로 키워드는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자, 주당 5,000원 이런 거 과감하게 액면가는 날려주시고 그냥 매도 가능 증권 적겠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아주 반복적이네요. 1,000만 원 쓰고 이건 어떻게 하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1,00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렇게 쓰면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요거는 이렇게 외우라는 뜻보다는 그냥 표로 제가 나타내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수수료 비용 쓰는 경우 이렇게 본다면 굳이 제가 지금 만든 거예요. 맞죠? 수수료 비용 현황이라 할까요? 현황. 수수료 비용 현황. 매입 시 매입은 뭐 할 때? 살 때. 매각 시 매각 시는 언제? 살 때 무엇을? 단기 매매 증권을 매도 가능 증권을 만기 보유 증권을 매입 시에만 이때 900번대를 쓰고 안 쓴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 내용이 맞죠? 단기 매매 증권 매입할 때만 수수료 비용을 쓰고 매도 가능 증권 매입할 때 지금 안 썼죠? 매입가에 포함시켰죠? 만기 보유 증권도 안 쓰고 얘도 안 쓰고 얘도 안 쓰고 얘도 안 쓰고 결론은 얘만 씁니다. 얘만.
단기 매매 증권을 매입할 때만, 단기 매매 증권을 매입할 때만 9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요때만 씁니다. 요때만. 지금 사례는 요 사례예요. 요 사례. 단기 매매 증권을 매입할 때만 이때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현금 쓰면 되겠네요. 여기는 현금 이렇게 쓰시면 돼요. 현금. 자, 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뿅. 현금이 나갔으니까. 그리고 자산만의 거래니까. 교환. 자, 12번 문제. 아까 했던 말이 이제 이거 별표. 급수로 따진다면 전산세무 2급 문제입니다. 전산세무 2급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 업무용 승용차는 차량 운반구고요. 액면금액 100만원에 100년 만기 무이자 국공채를 액면 금액으로, 그러니까 일단 100만원에 구입했는데 만기까지 보유할 예정이래요. 그러니까 얘는 만기 보유 증권인데 현재 공정가치가 얼마다? 아하, 그래서 여기에 만기 보유 증권 적을게요. 만기 보유 증권이 들어왔습니다. 얼마짜리로? 공정가액으로 적습니다. 이때는 공정가액 얼마? 60만 원 적고, 그러나 현재 현금이 나갔죠. 얼마 나갔다? 100만 원이 나갔죠. 그럼 40만 원 뭐라고 처리하죠? 차 살 때 들어간 매입 부대 비용으로 봐요. 부대 비용이라는 말은 그 외의 금액. 차 살 때 들어간 부대 비용으로 봐요. 그럼 이때 뭐라고 쓴다, 여기? 차량 운반고 씁니다. 아,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차량 운반고로 씁니다. 오, 별표. 많은 사람들의 오답은 그냥 만기 보유증권 100만 원 씁니다. 왜냐하면 살 때 들어간 부대 비용을 매입가에 넣는 것이 맞으니까 만기 보유증권을 적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때는 차량 운반구로 처리를 합니다. 세무이금용이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할 때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뿅뿅뿅뿅뿅. 이 차량 운반구부터 제가 답을 제시했네요. 아, 자산의 증가고 현금이 나갔으니까 출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산만의 거래네요. 교환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 다 나왔어요. 이제 반복적인 것이죠. 똑같네요. 취득가액이 현재 장부가액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이 90만 원짜리 그 장부가액을 얼마로 바꿔라? 75만 원. 뭐 그림 당연히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나중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적을게요. 90만 원짜리가 얼마가 되었다? 75만 원이 되었다. 평가를 마이너스 15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인이다 아웃이다. 아웃. 단기 매매 증권 아웃 얼마? 15만 원. 그리고 나서 차변에 쓰는 것은 단기 매매 증권을 뭐 했다? 평가했죠? 평가에서 생긴 뭐다? 오케이. 왼쪽은 손실. 오른쪽은 이익. 여기 계정이 뭐였죠? 단기 매매 증권은 비용 발생. 매도하는 증권하고만 조금 구분해 주세요. 비용 발생이 된다. 짠.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봤더니 여기는 비용 발생, 여기는 자산 감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말 현재 단기 운용 목적으로 이 말 자체가 단기 매매 증권이고 이때 90만 원 되어 있던 놈이 90만 원 되어 있던 놈이 얼마가 되었다? 100만 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부 내 손에서 있는 상황이 90만 원인데 100만 원이 되려면 플러스 얼마면 되죠? 오케이. 플러스 10만 원 인식하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얼마? 10만 원. 이때 단기 매매 증권 뭐 했다? 오케이. 평가했다. 그 다음 손실이다, 이익이다. 이익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때 계정은 그렇습니다. 수익 발생, 수익 발생. 영업 외 수익입니다. 영업 외 수익, 수익 발생이다. 자, 그 다음. 한쪽에 수익이 있으니까, 선익, 오케이. 오,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이죠. 자,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매도 가능 증권이 현재 1,050만 원이었다가 950만 원으로 떨어지는 그런 분계죠. 1,050만 원이었다가 얘가 950만 원으로 줄어들죠. 이익이다, 손실이다? 손실. 얼마 손실? 100만 원 손실. 매도 가능 증권 인이다, 아웃이다. 아웃 때문에 이제 장부가액이 떨어지는 거예요. 장부가액이 떨어지는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의 장부가액은 100만 원 아웃시키고 이때 차변에 적는 계정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계정은 그렇죠. 얘가 자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얘가 비용 발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손실인데도 불구하고 자본 항목에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16번은 반대되는 성향이겠죠. 자, 마찬가지 1,050만 원이 1,050만 원짜리가 얼마가 되었다. 이렇게 1,200만 원 됐다. 맞죠? 이렇게 얼마 올랐다? 150만 원. 매도 가능 증권 인 아웃. 인 150. 대변에 매평이 얼마? 150.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 계정은 자본이라는 거죠. 맞지요? 자본. 얘는 그냥 과감하게 돼. 자산 자본만의 거래니까 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마지막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짠짠짠짠짠짠. 유가증권은 문제가 좀 작네요.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 취득했던 주식 100주를 한 주당 액면 금액 과감하게 지워주시고 주당 6,000원을 7,000원에 처분했다. 장부가액 얼마인데요? 장부가액은 600이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 600이 장부가액으로 아웃시킵니다. 이 600은 장부가액으로 아웃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에 처분했다고? 700만 원만큼이 보통예금에 들어왔죠. 맞죠? 700만 원에 했으니까 왼쪽 오른쪽 여기 100이 부족하네. 맞죠? 오른쪽이 부족하면 이익이다, 손실이다. 무엇을? 단기에 지금 뭐 했는데요? 처분해서 생긴 이익입니다. 요거는 계정이 뭐죠? 수익 발생이 된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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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여기에 단기매진권 처분 이익 100 잡히고 여기에 들어오는 글자는 수익 발생이니까 여기는 혼합 이렇게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 당좌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된 오케이. 당좌 예금 일단 넣어주고 자, 얼마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기 매매 차익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을 100주를 주당 6,000원에 처분했네요.
그러면 일단은 60만 원 들어왔는데 한 주당 취득 원가는 10,000원이었네요. 100만 원 주고 샀네요. 맞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 100만 원 아웃되고 당좌 예금이 60만 원 들어왔네요. 그러면 40만 원 뭐 한 거죠?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을 뭐 해서 처분해서 생긴 손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해서 생긴 손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확인하겠습니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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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이렇게 되면 되죠. 자산의 증가, 비용 발생 섞었네. 섞였으니까 여기는 혼합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6강 유가증권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